그럼 이제 여기에서 제가 반대로 우리 직원분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도 초등학교 4학년 아이와 2학년 아이가 있잖아요. 코딩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안 하나요? 완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플레인랩 대표 서현정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서 영상을 지금 찍게 되는데요. 그동안 회사 성장을 위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만큼 바빴는데요. 그 덕에 저희 직원분들도 생기고 파트너 선생님들도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저희 직원분께서 대표님, 제가 이런 코딩 회사에, 교육회사에 다니니까 주변에 엄마들이 코딩 교육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해줬는데요.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 한마디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들은 제가 뭐 학부모 연수나 아니면 교사 연수 때도 많이 들었던 질문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코딩 교육에 대한 궁금한 것들을 영상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 교육이 왜 필요하고 또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많이 받았던 건데요. 그동안에 강연했었던 것처럼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동네 언니처럼 한번 말해볼까요? 강연식과 동네 언니식 두 버전으로 다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면 강연식으로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강연식으로 먼저 말하자면 우리가 산업의 변화에서부터 알고 가야 돼요. 막 산업의 변화라고 하니까 뭔가 전문적인 것 같고 벌써부터 머리 아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던 단어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죠. 그러면 그 전에는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았겠죠. 이 3차 산업혁명 시대는 정보통신이 발전이 되면서 인터넷이 보급화가 되고 모든 것들이 자동화가 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이 최첨단 정보통신 기기와 사회, 과학, 전반적인 모든 경제 이런 부분들이 융합이 되면서 차세대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이러한 산업 변화에 맞춰서 교육도 당연히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예전을 생각해보면 나 때는 이과와 문과가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부터 이과와 문과가 통합이 됐어요. 그러면서 아마 창의라는 교육적인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창의미술, 창의과학, 창의영어 이런 단어들이 생겨났습니다. 마찬가지 이 4차 산업이 시작이 되면서 컴퓨터처럼 사고하는 인재를 양성한다라는 목표를 두고 코딩 교육이 시작이 됐어요. 컴퓨팅 사고력뿐만이 아니라 우리 미래 인재를 위해서 4가지 그 사고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비판적 사고, 소통, 협업, 창의성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말했었던 것들을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면 그래서 도대체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인재 양성과 코딩 교육이 무슨 관계가 있어 더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언니 버전으로, 동네 언니 버전으로 한번 말씀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 교육은 크게 2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런 코딩 기술, 뭔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술에 두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TV나 아니면 매체에서 많이 들었던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는데 목적을 두는 그 2가지 목적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는데 목적을 두고 교육을 진행을 해야만 돼요. 근데 또 이렇게를 얘기를 하면 컴퓨팅 사고력은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그거를 어떻게 구체화하게 해야 하는 거야? 라고 또 궁금해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코딩 교육은 컴퓨터가 사고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컴퓨팅 사고력 이런 단어들이 뭔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요. 우선은 우리가 한번 포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번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코딩, 명령어,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회사에 코딩 교육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또 누구 타겟층으로 해야 할 건지, 또는 어떠한 그 내용이 들어가는지, 여기를 터치했을 때는 어떤 화면으로 넘어가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획이 이루어지겠죠. 그럼 그 기획에 맞춰서 어떻게 화면 구성을 하고 어떻게 코딩을 넣을 것인지 스토리보드를 작성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스토리보드에 맞춰서 뭐 앱 디자이너와 그 다음에 개발자가 만나서 프로그램을 만들겠죠. 또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 중에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는지 테스트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 테스트 기간이 거치면 여러분들한테 정식으로 출시가 되면서 그 출시를 하면서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면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또는 뭐가 잘 안 되는지, 아니면 업그레이드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유지 보수 기간을 거치게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 하나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과정들이 결코 한 사람이 1에서부터 끝까지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그 안에 기획자가 필요하고 웹 디자이너가 필요하고 개발자가 필요하고 또는 유지 보수를 할 사람이 또 따로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일하는 가운데에 소통이 필요하고 창의성도 필요하고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해서 프로그램을 더 간결하게 짤 수 있을 것인가, 비판적인 사고가 오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만 또 말하면 그러면 코딩 교육을 해서 우리 아이 프로그래머를 키워야 되나요? 라고도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 꼭 프로그래머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요리사가 꿈이에요. 그러면 그 요리사가 새로운 요리를 출시를 하기 전에 어떤 요리를 새롭게 출시를 해야 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었겠죠? 그럼 그 아이디어에 맞춰서 자료를 수집을 하고 데이터를 뽑게 돼요. 그러면서 그 데이터에 맞게끔 새로운 요리를 기획을 하게 되고, 그 기획에 맞춰서 스토리보드를 또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스토리보드에 맞춰서 음식을 만들고 우리가 출시하기 전에서 또 품평회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또 그 품평회에 맞춰서 완성된 음식이 나왔을 때는 사람들한테 음식을 선보이고 그 사람들에게 음식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업그레이드 되는 또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아이들이 앞으로 모든 일 가운데에 컴퓨터가 문제를 해결하듯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고 논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이러한 코딩 교육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딩 교육을 시작을 할 때는 컴퓨팅 사고력, 이런 사고력을 키우는데 목적과 방향을 두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딩 교육을 어떻게 시작하고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 코딩 교육을 어떻게 시작하고 접근해야 되나 라고부터 생각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 코딩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방향성부터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의 경험담을 잠깐 이야기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있는데요. 저희 아들과는 한 5, 6살 때부터 저와 함께 코딩 교육을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시작은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또는 우리 회사에서 만든 교육 콘텐츠가 정말 이 아이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에서 아이한테 저희가 이렇게 만든 교육 콘텐츠를 가지고 교육을 진행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정말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6, 7세 때는 코딩 개념과 원리를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했었는데요. 이게 정말 코딩 교육이 맞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그냥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 등원을 해야 할 때 옷을 입을 때 아이가 입고 싶은 옷을 꺼내서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나열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순서대로 옷을 입기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는 옷을 벗을 때도 본인이 알고리즘을 말하면서 옷을 벗는 그러한 경험을 저는 해봤어요. 그리고
하루는 자판기에서 우리가 돈을 넣고 음료수가 나오는 과정을 보고 집에 있는 이런 박스나 아니면 레고를 가지고 자판기를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뭐 순차, 반복, 조건 개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8세가 돼서, 그러니까 8세가 돼서부터는 디지털 기기를 주고 정말 코딩에서 엄청 쉽고 간단한 스크래치 주니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1년 동안 코딩을 만들도록 했었는데요. 정말 명령어가 단순하기 때문에 그 1년 동안에 본인이 만들고 싶었던 모든 코딩의 스토리와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정말 그 1년 동안에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는 이 아이가 이 코딩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 때 본인이 만들고 싶은 그러한 것들을 표현을 하고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또 다른 환경을 또 만들어줬었는데요. 예를 들면 그림책을 많이 읽어준다든지 아니면 아이와 이야기를 많이 나눠서 지금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그리고 좋아하는 거가 무엇인지 공감하고 같이 이야기해주고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줬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살이 됐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엔트리 코딩을 함께 해주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정말 명령어를 아주 단순한 것을 갖춰줬어요. 순차, 반복, 조건 명령어만 가르쳐주고 아이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줬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지금을 와 보니 아이는 거기에서 조금 자기가 궁금하면 찾아보고 또 거기에서 모르는 거 있으면은 채팅창을 통해서 물어보기도 하면서 그 엔트리 사이트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저희 아이한테 기술적인 것보다도 환경적인 부분들을 더 열어줬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직접 만든 것을 함께 해보기도 하고 아이가 만든 작품, 코딩 작품을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을 해주면서 이 아이가 좋아하는 코딩 프로그램들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런 교육 환경과 그러한 교육들을 열어줬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밖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는 저는 디지털 기기로 먼저 코딩을 시작하는 것보다 알고리즘적 사고, 추상화적인 사고를 키우는데 교육을 먼저 시작하셔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교육부에서는 코딩 교육을 강조를 하고 의무화 교육을 한다라고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국영수 과목에 더 많이 중점을 두고 있죠. 초등학교 3학년만 된다 하더라도 이 학원 수가 하나씩 더 점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학년 우리 학부모님들은 무슨 이렇게 국영수도 할 것도 많은데 코딩 교육도 굳이 배워야 돼? 라고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배워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짧은 시간에 단기간에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부모들은 그래 너 게임 좋아하니까 게임 하느니 코딩이나 해 라고 생각하시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과 우리 아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지금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관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초등학교 저학년을 겪고 고학년을 올라가는 이 시점에서 저는 아이가 좋아하는 그러한 분야와 코딩과 융합을 해서 교육을 해줬습니다. 저희 아이는 그림 그리는 것을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가지고 엔트리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그린 그림으로 코딩을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되면서 그 캐릭터 너무 멋있어요. 저도 그 캐릭터 그려주세요. 라는 댓글 하나로 희망자를 받아서 이 캐릭터를 그려주는 그런 재능 기부를 하게 됐고요. 또 그러한 소통이 재밌다 보니 엔트리 코딩으로 채팅방을 만들어서 또 소통하는 일들을 봤습니다. 또는 주말에 한 날의 날짜를 잡고 그림을 그릴 사람 크루를 모집을 해서 그러한 동아리 활동을 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이러한 경험들은 이 아이가 커가는 과정 중에 그리고 또 사회에 나와서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치고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딩 교육 딱 한 가지만 보시지 마시고 이 코딩 교육은 하나의 도구일 뿐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것, 관심 있는 것, 앞으로 하고 싶은 것과 융합을 해서 노출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새로운 질문인데 주변 엄마 중에 아이가 코딩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어떤 과정으로 확장시키는 게 좋을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맞아요. 저는 그때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딱 코딩 교육 이 기술만, 코딩 교육만 딱 보시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관심 있는 것과 융합을 해서 확장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과학과 코딩, 그리기나 크리에이터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림과 코딩, 크리에이터와 코딩, 책 읽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코딩과 스토리를 만들어서 융합을 하는 과정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고 잘하고 흥미를 보이는 것과 코딩 교육과 융합을 시켜서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럴 때 코딩 교육하는 곳을 알아보고 초이스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학원이나 이런 교육기관을 알아볼 때 단순하게 이런 기술만 가르쳐 주는 곳인지 아니면 이러한 것들도 채워줄 수 있는 곳인지 상담을 하면서 알아보면서 체험을 해보고 결정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코딩 교육을 왜 어릴 때부터 일찍 시작하는 게 좋은가요? 사실 배움에는 시기가 없죠. 그런데 단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컴퓨팅 사고력, 창의력을 이끌어 주기에는 유아 아이들이 조금은 쉽고 편한 것 같아요. 고학년 아이들만 보자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해보자 아니면 이렇게를 해보자 라고 했었을 때 이런 답안지, 정답이 없으면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조금 어려워 하더라고요. 스폰지처럼 뭐든 받아들인 나일수록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면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나중에 조금만 가르쳐 준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코딩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미술 교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희 아이가 입시를 준비를 해서 그 과정을 겪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이제 입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테크닉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테크닉은 이런 학원 같은 데 가서 6개월만 바짝 받으면은 그런 테크닉은 따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창의성이 있고 나만의 그림을 그리고 생각을 하는 아이들과는 확실한 다른 것들에 대한 결과물을 낼 수가 있겠죠. 코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가 개발자가 된다라고 한다든지 또는 이 코딩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정말 우리 학원에 딱 6개월만 바짝 보내면 그런 기술은 금방 배울 수 있어요. 하지만 창의력이 있고 이렇게 아이디어가 있는 프로그램을 융합을 해서 만든 사람과는 확실히 다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제가 반대로 우리 직원분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도 초등학교 4학년 아이와 2학년 아이가 있잖아요. 네. 코딩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안 하나요? 완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들어보니까 코딩 교육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잘 설명을 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여기에서 더 궁금한 점이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있다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